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9시 37분 23초 막 지나고 있고요. 이번 코너 국제뉴스를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키워드리는 코너입니다. 전지적 세계 시점 경향신문 국제부 구정은 선임 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 미국 재무부에 이 신고된 수상쩍은 이 세계의 돈 거래들을 기록한 문서가 공개가 돼서 지금 굉장히 파급이 큰 것 같아요. 어떤 문서입니까? 미국 재무부에 이렇게 금융 범죄와 연관돼 있거나 좀 수상한 거래들을 신고를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네. 이게 그 재무부 산하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 핀센이라고 부르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 2000년대 2011년부터 2011년 멀게는 1999년 것도 비롯해서 이 긴 시기 10여 년 동안에 그 금융거래 신고된 내역의 자료를 담은 한 18,000건 정도 파일을 입수를 해서요. 이 18,000여 건의 거래를 담은 파일 2,100여 개를 버즈피드란 온라인 매체가 입수를 해서 이거를 20일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쳐보면은 10여 년 동안 추적한 거래 총 액수가 2조 달러가 넘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파나마 페이퍼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이런 그 조세 피처 자료 폭로했던 국제탐사보도 언론인 협회와 함께 분석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든가 그 아프리카 독재자의 부정축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망라되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세계적으로 흘러 들어갔던 검은 돈의 그런 경로를 기록한 자료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 경로들이나 쓰임처 이런 것들이 다 폭로가 돼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 버즈피드 등이 핀센에 제출된 것들 중에서 이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라는 것들이 있는데 네. 이거를 분석해 보니까 횡령, 도용 의혹, 부패, 그다음에 미국의 재무부가 부과한 제재 회피, 사기 이런 것들 관련된 거래들이 다 이제 추려졌습니다. 물론 이것들 중에는 이미 기소가 돼서 사법적 판결을 받았다든가 혹은 과거에 혐의가 공개된 것들도 있고요. 네. 또 아직까지는 의혹만 제기됐던 수준인데 이번에 그걸 뒷받침해주는 정황이 드러난 것들도 있습니다. 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말레이시아에서 매년 10억 달러 규모의 정말 큰 그 사기극이 벌어졌는데요. 네. 전 총리도 연루돼 있고 그래서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인물이 그 외국으로 지금 도피를 했는데 그 금융거래 내역도 나와 있고 또 과거에 그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대선을 치렀는데 당시에 2위를 했던 사람이 불복하면서 무장 투쟁을 벌여서 약간 내전 위기까지 간 적이 있어요. 네. 일종의 군벌 지도자인데 이 사람과 관련된 거래도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세계적인 러시아의 알루미늄 회사 루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 회장이 사실은 또 부패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네. 이 사람 관련 내용. 그리고 또 아프리카 앙골라의 독재자의 딸인데 아프리카 최대 부자라는 재산이 30억 달러에 이른다는 여성의 그 횡령 기록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브라질이 뇌물 스캔들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네. 이 석유회사 오데브라트라는 데가 곳곳에 브라질을 넘어서 중남미 전역의 정치권에 돈을 뿌렸다고 했는데 그런 기록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카자흐스탄 부동산 재벌, 나이지리아 전 부통령 부인 관련 사건, 또 군수업체 회장 얘기, 그다음에 중국의 대규모 다단계 사기꾼 얘기 이런 것들이 다 이번에 금융 거래 내역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캔들이었다라고 얘기했다가 좀 잠잠해졌던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지금까지도 좀 굵직굵직하게 언급돼 있는 그런 각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사건들이 이번 어떤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거론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금융거래망 특히 이제 미국과 관련된 계좌나 금융거래 내역을 다 피해갈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네,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그런 사례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이 이제 11월에 대선을 치르잖아요. 네네. 네, 4년 전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 캠프의 선대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트라는 인물이 이번 리스트에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그동안에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말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캠프를 총괄을 했다가 당시에도 이미 4년 전에 중도 사퇴를 했는데 그 이유가 우크라이나의 그 친러시아 정보와 밀착돼 있었다. 그다음에 러시아 정부나 러시아 정보기관과 유착돼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사퇴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를 보니까 총 33건의 보고서에 이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 44개 은행 620건의 거래가 보고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 금액이 1억 1,000만 달러 정도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17년에 미국의 JP 모건 체이스가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에 있는 유령 회사들한테 송금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송금한 대상 중에 우크라이나에서 2014년에 쫓겨난 친러시아계 대통령이 있어요. 이 친러계 대통령을 도운 컨설팅 회사가 포함돼 있었고 또 그 컨설팅 회사는 매너포트와 거래 관계가 있었던 이런 식이에요. 네. 이 매너포트가 선대본부장 물러날 때도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정권 자문해주면서 거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게 계기였고 실제로 이 매너포트라는 사람은 2018년에는 뭐 사기, 탈세 이런 걸로 또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정말 굵직굵직한 인물들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폭로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지난해 정말 미국을 한동안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의회에서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이 됐었던 그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인물들도 이번 문건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하던데요. 예, 우크라이나의 그 이호르 콜로모이스키라는 재벌이 있습니다. 이 네. 러시아나 동유럽의 신흥 재벌을 올리가르히라고 하잖아요. 네. 대표적인 우크라이나 올리가르히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미디어 그룹을 소유하고 있는데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우크라이나한테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아들을 수사해달라고 독촉했다. 이런 사실을 흘렸습니다. 네. 사실 이것이 바로 그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돼서 트럼프 탄핵 추진까지 갔던 거죠. 그렇죠.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현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이 콜로모이스키라는 사람이 친한 사이라고 해요. 또 미국에도 여러 곳에 부동산을 갖고 있고 뭐 부패와 돈 세탁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그 보고서에 나온 거는 그냥 이 사람이 그 도이체방크를 통해서 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로 이제 돈을 빼돌린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사람이 작년에 그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뒷받침해주는 발언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때 당시 탄핵 소동 때 이제 거론이 됐었고요. 네. 또 우크라이나에 또 다른 재벌이 있습니다. 에너지 재벌인데 이 드미트로 피르타슈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 뭐 뇌물 제공 같은 혐의로 이미 기소된 인물인데요. 우크라이나에서 과거에 그 친러시아계 정치권 정당들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이번에 이 보고서에 이름이 올라갔고요. 네. 이 사람은 바로 그 앞서 말씀드렸던 매너포트하고 거래 관계를 맺고 이제 친러 정치인들을 지원했었던 사람입니다. 예. 우크라이나 스캔들 그다음에 러시아와의 거래 관계 이 트럼프 대통령에겐 조금 좀 불리할 수도 있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계속해서 터지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정말 불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 측근들의 거래 내역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 아르카디 로텐베르크, 보리스 로텐베르크 이 형제가 있습니다. 네. 러시아의 유명한 로텐베르크 형제라고 불리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그 상트페테르스부르크 시절부터 함께했던 아주 친한 그 측근들입니다. 이걸 좀 러시아에서는 이 사람들이 푸틴 대통령하고 같이 유도를 했대요. 푸틴 대통령이 유도 이제 유단자잖아요. 네네. 그래서 유도 클래스 이렇게 유도를 통한 측근 정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들이 러시아에 이제 푸틴 대통령과 결탁돼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을 했고요. 특히 소치 올림픽 때 정보 계약을 이 형제들이 소유한 기업이 엄청나게 많이 따냈습니다. 예. 역시 거액을 벌어들였는데
그 2014년에 그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병합한 다음에 미국이 러시아 인사들을 우르르 제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크렘린 이너서클로 불리는 이 형제도 제재 대상이 됐는데 이번 보고서를 보니까 이 제재를 피해서 이제 이 형제가 저기 아르카디 로텐베르크 아들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영국의 은행들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미국이 아무리 제재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도 금융기관들을 통해서 다 돈을 빼돌리는 이런 회피 방법이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사실 뭐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세탁하거나 뭐 돈을 빼돌린다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뭐 영화나 이런 뭐 드라마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접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건데 물론 뭐 부패로 돈을 축적하고 부를 축적하고 이것을 이제 뒤로 빼돌리기 위해서 돈을 세탁하는 인물들도 물론 나쁜 사람들입니다만 그걸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금융기관들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사실은 이 보고서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버즈피드 집계를 보니까 이런 미심쩍은 거래를 한 사람들, 이 인물들로 따지면 국적이 뭐 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순인데 관련 기관들로 보면 아무래도 금융회사들이다 보니까 그 영국, 미국, 그 다음에 조사의 피처로 유명한 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키프로스, 홍콩,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네. 특히 대형 은행들 연루 사실이 좀 많이 드러났는데요. 그 거래 액수와 건수를 보면은 도이체방크가 압도적입니다. 지금 공개된 것이 한 1,000건 가까이 되고 총 금액이 아까 2조 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1조 3천억 달러가 도이체방크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료에 따르면은 범죄 조직이나 뭐 테러 조직으로 의심되는 조직, 또 마약 밀매 조직 이런 데서 검은 돈을 세탁하도록 허용했다라는 정황들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또 미국 입장에서 좀 예민한 것이 이제 뭐 이 시각에 따라서 이것이 불법이냐에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 재무부가 이제 금지한 이란과의 거래를 위해서 이란 고객들 도와주려고 뭐 암호를 내준다든가 심지어는 이 도이체방크 경영진이 자사 직원들한테 이 미국 당국을 피해가는 방법 찾아내라 이렇게 종용하기도 했고요. 이 기록만으로 보면은 1999년부터 2006년 사이에 이란이나 시리아 자금 한 110억 달러가 도이체방크를 통해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문건에서 또 이 북한도 언급이 돼 있었습니다. 제재 기간에 북한이 미국 은행들을 통해서 금융 거래를 해온 것도 이번에 좀 드러났죠. 사실은 이것은 이전에도 많이 알려졌던 내용이고 미국이 계속 제재해왔던 건데요. 네. 금융거래 내역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JP모건 체이스 은행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과 관련해서 한 9천만 달러 규모 거래를 이 핀센에다 신고를 했고요. JP모건이나 뉴욕 멜론은행 같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승인된 거래 규모가 한 1억 7,500만 달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예. 사실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고 신고를 하긴 한 건데 이제 이 과정에서 그 미국 법무부가 북한 기업과 거래했다 그래서 이미 기소를 한 중국의 단둥홍샹이라는 기업하고요. 이 회사 대표 마샤오홍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위장 대리 기업을 만들었고 이런 경로를 거쳐서 북한에 자금이 들어간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이 마피아랑 테러 조직 자금도 국제금융망에서 이번에 또 포착이 됐다고요? HSBC 같은 경우는 부패 관련돼서 뭐 수백만 달러가 세계를 이동하게 뭐 도왔다고 하고, JP모건이 소유주를 확인하지 않고 뭐 이제 런던의 계좌에서 10억 달러가 드나들게 허용을 했대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 연방수사국 FBI가 뭐 10대 현상 수배범으로 이제 규정했던 러시아 마피아 보스의 돈이었다. 이런 네. 것도 확인이 됐고요. 네. 또 그 런던 바클레이즈도 이제 푸틴 측근들이 제재를 피해서 서방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게 해줬고, 또 아랍에미리트연합 중앙은행은 그 이란이 이제 제재를 피해서 자국 은행들을 이용하는 걸 방치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스탠다드 차터드는 2003년 예루살렘에서 버스가 폭발한 이 테러 공격이 있었는데 당시 그 공격과 관련된 자금이 이제 이동하는 것을 허용을 해줬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수많은 파일들이 공개가 된 거에 대해서 이제 버즈피드나 탐사보도 언론협회에서 이제 금융기관들에다가 또 당연히 확인 취재를 했는데 네. 도이체방크는
이미 다 과거에 끝난 거래다, 다 지나간 일이다라고 했고 사실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뭐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소송으로 이제 벌금을 냈던 것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보도의 결론은 그동안에 각국이 불법 금융거래를 차단한다면서 뭐 은행들의 과태료도 물리고 벌금도 물리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돈거래를 막는 데에는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아, 그러면 뭐 앞으로도 이런 돈 거래나 불법 거래가 계속해서 된다고 하더라도 뭐 이걸 막을 방법이나 뭐 국제적으로 법적으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결론이 내려진 거네요. 사실은 그것이 결론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처벌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규제를 하려고 애를 쓰겠죠. 네. 그리고 동시에 또 그거를 이제 검은 돈을 가진 사람들은 빠져나가려고 할 텐데요. 결국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금융기관 탓을 하기는 쉽지만은 그다음에 사후 규제는 항상 어렵고 그런 부패한 검은 돈이 애당초 쌓이지 않게 이렇게 네. 계속 그 사회에서 감시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 공개된 미국 재무부 내부 문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향신문 국제부 구정은 선임 기자였습니다.